한국 원자력 업계가 또 일을 냈습니다. 국내에선 정치 쟁점화되며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한국 원자력 업계. 이제는 해외까지 나가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건데요. 지금 한참 시끄러운 동유럽부터 시작해 늘 시끌시끌한 중동까지 여기저기 사건 발생 지역도 다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미국의 시비에 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며 우리나라 원전 기술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바로 핵무기로까지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진일보한 우리 핵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말입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한수원은 최근 24조 원 이상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사실상 수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1년여 전 한국을 찾은 바칠라프 바르투시카 체코 에너지안보대사는 윤성덕 외교부 경제조정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산 원전 수출에 대한 관심과 협조 의사를 확인했는데요. 윤 조정관은 한국이 40여 년간 원전을 운영해온 명실상부 원자력 선진국으로 우리 원전 기업들은 풍부한 원전 건설, 운영 경험을 갖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이 바로 체코의 원전 사업이 성공으로 가는 데 필요한 최고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고 하죠. 바르투시카 대사는 체코 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산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는 말로 화답했고요. 그런데 웬걸? 내년 3월 최종 계약이 남았지만 체코는 일찍이 한국을 파트너사로 낙점합니다. 그런데 혈맹이라던 미국이 갑자기 딴지를 겁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기술이 자신들의 원천 기술을 활용해 응용한 기술이라며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가장 근간의 원천 기술은 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할 때도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미 정부의 동의를 받았죠. 하지만 올해는 도와주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 그대로 수백조 노다지가 쏟아질 원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고객사인 체코는 한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이제 한국과 체코는 단순히 체코와 코리아가 아니라 체코리아라며 고속철도에 무기까지 풀세트로 한국산을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을 정도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 사업을 짠짠짠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일본 고객사는 바로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UAE에 있는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의 첫 수출 원전인데요. 지난 2013년부터 공사에 착수한 이후 작년 이맘때 연료 장전을 마쳤고 이후 차곡차곡 시운전 시험, 성능 보증 시험 등을 거친 후에 상업 운전까지 성공시킨 대작이기도 한데요. 앞서 바라카 원전 1호기는 2년 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해 이미 가동 중이었으니 무려 2개의 원전을 1년 간격으로 가동시켰다는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역사적인 작품이기도 하죠. 이어 3호기와 4호기는 각각 UAE 규제기관의 운영 허가 승인을 준비하고 고온 예능 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물론 한국 자체 기술로 꼼꼼히 건설한 만큼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도 빼놓을 수 없죠. 바라카 원전은 국내에서도 이미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신형 경수로 APR 1400 노형인데요. 앞으로 60년간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바라카 원전은 원유 생산국으로서 절대로 원전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던 아랍 지역 내 최초로 운영되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원자력 발전소 원천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당당히 수출에도 성공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뜻깊은 성과였죠. 그런데 한국 원자력 발전업계는 UAE와 체코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수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한 단독 협상에도 나선 것입니다. 특히 원전 수출에서 조 단위가 넘는 사업에 참여한 것은 2008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시작으로 체코까지 짠짠 이어지는 성공 방정식을 써가고 있었던 것이죠. 한수원은 내년 2월까지 가격 등 세부 조건 협상을 마무리한 뒤 체코와 비슷한 시기인 4월 말쯤 정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 실제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사업 수주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니 더욱 설레는데요. 사실 이집트 원전은 한국에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극적으로 한국에 수주하게 된 케이스라고 해서 더욱 반갑기도 합니다.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2017년 러시아 JSC AS2사가 전체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러시아가 사막기후 지역에서 완벽하고 안전하게 가동돼야만 하는 터빈 건물 등 2차 개통 사업 부문을 통으로 떼어 한국에 먼저 부탁하며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점은 한국의 원전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가 먼저 한국의 애원에 가까울 정도로 부탁하며 사업 참여가 이뤄졌다는 부분인데요. 수십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원자력 선진국인 소련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한국이 UAE 바라카의 원전을 건설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막 원전 건설 경험이 있다는 점을 높게 샀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돌고 있다고 하고요. 다가올 이집트 엘다바 원전도 사막에서 건설해야 한다고 하죠.
반가운 사실은 이번 이집트 원전 사업에 참여하면 탈원전으로 고사 직전인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될 것이란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장 한국만 해도 지난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펼치며 신한울 3, 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이 모두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요.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에 성공한다면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의 시공을 맡고 국내 업체가 기자재 공급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이집트 사업에는 한국이 주도하는 원전 수출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최소한 수조원의 외화 벌이를 이뤄냈다는 점, 그리고 다시 전 세계로의 원전 수출길이 열릴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쾌거였죠. 물론 사실 여러분도 의뢰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 개발 원전 기술은 국가 기밀로 다뤄지는 중요 자산입니다. 한국도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국에 의존해야만 했죠. 이때 늘 그렇듯 한국이만 해낼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을 이뤄냅니다. 기술 자립과 수출국으로의 성장 신화는 1986년 12월 14일 당시 원자력 연구소의 과학자와 관계자 44명이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결연한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시작합니다. 기념사진을 찍기 전 고 한필순 소장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에너지 식민국이 된다며 만세삼창을 제안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태평양에 빠지겠다는 각오로 기술 독립을 외쳤죠. 이후 44인의 젊은 연구자들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는데요. 절반은 해외여행이 처음이었고 외국을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미국을 초행이었죠. 과학자들은 한국형 경수로 개통 설계를 위한 공동 설계 사업에 참여한 미국의 캔버스천 엔지니어링사에서 3년간 설계 기술자를 밀려으로 원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미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던 주 5일제도 반납하고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들의 암묵지를 확보하기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주말에도 일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뭐 별거 있겠어? 하며 시큰둥해하던 시 측도 점차 한국 연구자들의 활동에 신뢰를 보내며 핵심 기술 전수와 주요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전공 실력과 영어 능력은 물론이고 국가관까지 확보했던 최고 인력 44명은 낙오자 없이 한국형 원전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확보한 원전 기술은 원자로 개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원자력 발전 기술의 핵심입니다. 신체 부위 중 두뇌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원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술인데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과학자 44명이 모여 3년 만에 이 기술을 통째로 확보했다는 것은 보여줘도 모를 것이다 라며 자신만만해하던 미국이 경악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초의 한국의 설계 수준은 20에서 30% 수준이었으며 미국산 원전을 턴키 방식으로 구입해 운영하던 한국의 상황에서는 도전조차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업 책임을 맡았던 김병구 박사는 원자로 설계 기술은 아무도 시도 못하고 구매할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어려웠다고 밝힐 정도였으니 기술 확보의 성공이 더욱 대단해 보이는데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 관리 감독을 맡았던 미국인 감독자와의 치열한 눈치 싸움도 이뤄졌다고 합니다. 물론 기술 전수 계약에 따라 트럭 2대에 해당하는 문서를 받긴 했지만 연구자의 경험이 녹아있는 계산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 등 암묵지 확보도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주말 출근 기록을 통해 한국 팀원이 핵설계 부분을 복사한 것이 들통나기도 하는 등 수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이런 열정 덕분에 30년 만에 기술 독립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반도체, TV, 자동차 등과 함께 원전 기술도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애걸복걸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당장 경수로만 만들면 핵무기를 개발하기까지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연구를 마친 상태이기도 하죠. 앞으로 한국이 더 다양한 기술 부문에서 전 세계를 휩쓰는 날이 오길 바라며 동시에 기술 보국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또 원전 기술을 잘 지켜내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